헌법재판소가 내일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주 후쯤 이제 윤석열 파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을 결정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윤석열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고개를 돌렸습니다. 겉으로는 탄핵 반대, 또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빨리 파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조기 대선, 여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전국은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헌재 공격을 멈춘 것만 봐도 그것을 여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빨리빨리 파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마음속으로는 국민의힘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조기 대선에서 민주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지금 당장으로 보면 매우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의 언사를 보면 상당히 불길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 차라리 국민의힘이 되는 게 낫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게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측이 보여준 스탠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낙연 측 인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했고 이재명은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된 것이죠. 지금 이들이 노리는 것이 비명계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남이 될지언정 내 형제는 안 된다. 왜? 질투나잖아. 그리고 부럽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잊혀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재명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견제를 해야,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이재명을 비난하고 비판해야 이재명이 만나줄 것이고 나중에 좋은 자리를 하나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DJ가 대통령이 될 때 동교동계가 선거 며칠 앞두고 갑자기 어떤 선언 하나를 하죠. 우리는 임명직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DJ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는 임명직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동교동계는 장관 자리, 즉 임명직 장관 자리에 오르지 못합니다. 다 다른 계보 인간들이 입각을 했죠. 물론 김종필 총재, 자민련 총재와의 딜이 있었죠. 그때 내각의 절반을 김종필 총재가 임명한다, 추천한다 하는 게 있었고,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또 내각제 합의 각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J가 당선이 되면 내각제로 간다 하는 것에 김종필 총재와 함께 사인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김대중 대표가 엎었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비명계는 아마 그때의 추억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란 딜이 맞습니다.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세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지금 40% 중반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들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 지지율로? 왜냐? 상대당, 이재명 대표가 없고 상대당이 있고 1%라면 치고 올라가기라도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많게는 46%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자기들이 들어갈 공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자리죠, 사실은. 그리고 이재명이 한번 물어 뜯어보는 것이고, 자, 이재명이가 되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지금 이들은. 원래 남이 전답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전답 사면 시기 질투를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돈이 논 싸면 배가 아프다. 지금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내가 더 훌륭한데 내 지지율은 뭐야? 이러면서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어 하나로 이야기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죠. 정치인이라는 게 원래 좀 뻔뻔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죠. 겉으로는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똑똑하니까 국민 너희들은 나를 무조건 뽑아야 돼. 나 얼마나 똑똑하냐 얘들아. 나 좀 지지해봐. 이런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또 속아. 얘들이 또 뭐 허리 좀 숙여서 인사하면 이야 되게 겸손하더라 이러는데 밖에 집에 가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라. 그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여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름 알리고 대권 지지율 지금 1위 이재명 깎아내리고 들이받고 이렇게 막 사는 것이죠. 저기 대해서는 너무도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명백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당선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한번 얹어보자 하는 심사인 겁니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 이때다 싶어서 비명계로 일컬어지는 인사들의 동향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들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들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이들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포럼 행사 하나 가지고도 대서특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을 직격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 죽이기에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아주 좋은 방안을 내놓은 것 같지만 속내는 이재명은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대통령감이야. 뭐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읽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착각이죠. 예, 스스로의 착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왜 치러지게 되는 거죠? 윤석열이가 내란에 실패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했더라. 내란에 성공했더라면 이재명은 죽었을 것이고 지금 이재명을 물어뜯는 자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부터 나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야권 정치인이라면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윤석열 데스노트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있습니까? 계엄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계엄을 반대한다는 성명 하나라도 발표했습니까? 개인 자격으로라도요. 시민들이 국회에서 목숨 걸고 싸울 때 뭘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이 목숨을 걸고 국회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시라. 그때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면, 그때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했다면 이미 대통령 자격은 없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좀비 집단이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봤습니까? 그 이후로라도 국회라도 나가봤습니까? 시민들이 다 나가서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혹시? 난 모르겠네. 내가 뭐 그 자리에 여의도까지 나는 있지는 않았으니까 난 모르겠지만 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친문 적자로 일컬어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인수위원회라든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단계부터 참여 가능한 정치 세력이 모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뭐 내각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게도 이야기했대. 메우기도 힘들어. 너무 길어 이야기가. 하여튼 연정 참여 세력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폭을 가장 넓게 한다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모두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거의 두 쪽으로 갈라지다시피 한
국민들의 심각한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랬습니다. 야, 여기서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런데 김경수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치가 하나로 묶는 겁니까? 정치가 오직 모두 다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정치입니까? 정치인들은 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은 정치공학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모두 다 통합해버리고 하나로 가는 것은 뭡니까? 독재국가입니다. 그것이. 예? 하나의 정치 세력만 존재한다면 그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런 통합을 원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난 정치라는 게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갈등을 치유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는 현실입니다. 김경수 말대로 인수위 단계부터 내각에까지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 운영한다? 그럼 그 정권의 정체성은 뭡니까? 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을 지지합니까? 그 사람의 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을 보고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잡탕밥을 만들어버린다? 보수는 보수로서의 가치가 있고 진보는 진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 속에서 운영을 하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대 진영의 말도 좀 들어주는 것. 그것 정도가 협치인 것이죠. 뭐 협치를 넘어서 하나로 묶어버리자? 통합하자? 이게 뭐 하자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까? 내가 보니까 김경수 씨는 정치를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비서나 열심히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말만 배워. 갈등 치유니 통합이니 뭐 이런 말만 배워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좋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 정치를 보라니까요. 좀 잘못 배운 것 같아, 정치를. 혹시 정치를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무 말이나 막 내지르는 인간형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 보면 연정을 해서 국민 통합을 하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세력 저 세력 모아서 일단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이 세력 저 세력에게 자리 나눠주자 이런 거잖아요. 김부겸이가 국무총리 한 번 더 하고 김경수는 경남도지사 했으니까 행안부 장관 하고 박용진이는 민주노동당 출신이니까 노동부 장관 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누구 데려다가 또 뭐 법무부 장관 시키고 뭐 지금 이러자는 겁니까? 자리 나눠 먹자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도대체? 한국형 연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박정희가 유신을 할 때 한 말이 있어요. 한국적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 박자. 우리 국민학교, 당신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요즘 초등학교인데 여기에 딱 달고 다녔잖아. 한국적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 박자. 한국적 민주주의가 뭐였죠? 유신이었습니다. 유신 독재였습니다. 그럼 한국형 연정은 뭐죠? 연정이면 연정이지 한국형은 또 뭐야? 그럼 미국식 연정이 있고 일본식 연정이 있고 중국식 연정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아무 말이나 막 해. 내가 볼 때는 이 내 말이 틀리면 나한테 찾아와봐. 전화를 하든가. 내 전화번호 알잖아. 사람들이 말이야. 정치란 게 자기 정당의 공약을 내놓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한테 맞으면 표를 찍는 겁니다. 그게 정치지. 저쪽 조금 빼고 내가 다 통합할게요. 이러니까 찍어주세요. 뭐야 그냥 잡탕불이지 이것이. 그게 정치입니까? 그건 정치가 아닌 거죠. 통합만 이야기하면은 야 진짜 좋은 말이야 이럴 것 같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한국일보가 분석해 놓은 중도층의 표심 분석된 게 있습니다. 그 기사라도 좀 읽어봐요. 지금 중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도가 모두 민주당 이재명에게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왜?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악을 쓴다면 어떤 국민이 그것을 용인하겠습니까? 통합? 이런 거요. 그것이 바로 회색 분자들의 이론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진짜. 말이 좋아 통합이지. 그게 독재지. 독재자가 내세우는 게 나는 독재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모두 다 통제하고 내가 다 끌고 갈 거야. 이럽니까? 통합이다. 통합. 의견을 통합한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독재로 가는 겁니다.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이죠. 일본 자민련의 자민당이지. 거기는 자민련이 아니라. 일본 자민, 그 내각제를 통해서 일본 자민당이 독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보다 더 뒤떨어진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각제라는 것도 있어. 내각제. 그냥 차라리 솔직히 내각제로 갑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각제는 뭡니까? 내 당이 절대 다수 당이 안 되면 타 당과 함께 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원하고 있으면 좋게 내각제 갑시다라고 말을 하든가 해야지. 할 말 없으니까 통합이니 뭐니 내각제가 뭔지 대통령제가 뭔지 뭘 아무거나 그냥 대통령제도 연정하고 막 잡탕구리로 하잖아.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부 좀 해 공부. 그리고 김경수는 공부 좀 하란 말이야. 감옥 가서도 시간 충분히 있었잖아. 공부할 시간. 그리고 무슨 독일 가가지고도 뭐하고 놀았어요. 거기 가서 그런 공부나 좀 하지. 거기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통합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형 정치인이 못 된다. 내가 참 나이 어린 애들한테나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나도 좀 짠하다. 나도 야 진짜 연정 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16일 날 또 사고 쳤잖아. 김경수. 어?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었지.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개별 정치인들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뭐 심상정, 뭐 유승민 등에게 뭐 했다. 안철수한테도 했다. 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들에게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개소리야. 언제 네가 나한테 니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한테 장관직을 제안한 적 있어? 사과해. 그러니까 곧바로 깨갱하면서 맞아요.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 구상 단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구상이야. 별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심상정이나 유승민이한테 제안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한테도 없잖아요. 안철수한테는 꼭 제안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철수가 나한테도 사과 좀 해봐. 왜 나한테는 사과를 안 하는 거야? 나도 내가 들어라는 말 들어본 적 없는데? 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사고를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는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엄청나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유승민이한테까지 심지어 내가 장관직을 제안했다. 이게 바로 통합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뻥이라는 게 드러났잖아. 뻥. 거짓말이잖아. 바로 드러난 거잖아요. 응?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뭐 또 여기에서 또 멈추지 않아.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김경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80% 지지율이 나와야 됩니까? 이 사람은 약간 이상해. 공산주의나 독재를 꿈꾸나? 지금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오차범위 내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영호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약간 강남을 비롯한 강남 3구 이쪽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대체적으로 그쪽에 인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반반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도층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승패도 좌우되고 또 당의 지지율도 갈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지금 보수 쪽의 1위라고 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이재명 대표에서도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압도적 지지 아닙니까? 난 내가 뭐 이재명 빠? 이런 거 아니야. 말을 바로 하자는 말이지 김경수한테. 46%, 45%가 넘어가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압도적 지지가 아니다. 1%짜리가 46%짜리한테 너 압도적 지지 아니야. 그럼 네 지지율은 뭐지? 1%짜리가 대권 주자임내하고 나서서 46%짜리를 씹고 있으면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씹으면서 뭐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내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공부를 좀 더 하시라. 깜냥이 안 된다. 그리고 어제 한 말 오늘 뒤집을 정도 금방 말하고 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할 정도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김경수는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시고 열심히 이번에 뭐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열심히 좀 뛰는 것도 페이스메이커도 안 되지. 1%가 어떻게 1%는 방송 토론회도 못 나옵니다. 아무리 그 당내 경선이어도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일반 방송에서는 껴주도 안 해.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요. 예. 자, 이 와중에 또 김부겸. 이 김부겸. 이 사람도 정계 은퇴를 했다면서 지금 대권 출마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대권 의지가 매우 강하다. 뭐 측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던데 대통령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표로 되는 겁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물론 동아일보니까 그 물음이 참 해괴하죠. 대통령 탄핵 전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전하고 있다. 민심을 얻는데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김부겸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민주당이 원내 절대 다수니까 필요하면 정부를 도와주고 또 정부를 인도해서라도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이 말을 다시 되짚어보면 윤석열은 참 잘했는데 민주당이 안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국힘의 워딩과 뭐가 다르죠? 정부를 도와주고 정부를 인도해서라도 잘 이끌고 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그런 사람입니까? 진짜 김부겸 씨는 윤석열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이 혹은 민주당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갑시다.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래 볼까? 그럽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 인간입니까? 이재명을 사법살인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인명을 살상하려고 했던 놈이잖아요. 그런 놈을 두둔하면서 민주당이 이 정권을 도와줬어야 되고 인도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괴망측하다. 나는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은 참 품격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딱 국힘스럽다. 난 이렇게 봅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놈이 누구고 그 세력이 어딘데 지금 민주당을 탓하고 이재명을 탓합니까? 아무리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국민의힘의 인식과 윤석열의 인식과 똑같은 인식으로 전국을 바라봅니까? 원래 그런 인식을 가진 분입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잘못했다는 말을 하려다 보니까 스텝이 좀 꼬였습니까? 그래서 본심이 나와버렸습니까? 지지율 1%더라고요. 김부겸 총리도 전 총리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력 대 세력이 붙는 겁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로 진보는 진보의 가치로 붙는 겁니다. 김부겸 씨도 정치적 딜로 좀 승부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중에라도 정치 원로로서 대우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처럼 이런 스탠스로 산다면 제2의 이낙연으로 전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치 원로로 잘 깨끗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